약속 지어. 오늘 밤은 행랑채로 가지 마세요. 한금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산에 둘이 담장을 타고 넘어왔지요. 발소리는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단 하나 행랑채였습니다. 그 방에 누가 자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걸음이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불은 가지런했습니다. 사람은 없었지요. 빈 방 앞에서 두 사내가 잠시 굳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들이 그 방을 노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방에 누군가를 먼저 눕혀놓은 뒤 안채를 흔들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 방이 비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닷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고을에서 윤씨 과부의 집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집안이 기울지 않았으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도 했지요. 안채 뒤 장독대는 늘 반듯했고 마당은 쓸고 닦은 흔적이 선명했으며 대문 안으로 한 걸음만 들어서도 그 집 살림이 허술하지 않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논과 밭도 적지 않았고 외양간의 소도 야위지 않았지요. 여인 혼자 지키는 집이라 하나 흐트러진 구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여인 혼자 재산을 붙들고 산다는 말은 늘 두 가지 그림자를 함께 끌고 다니는 법입니다. 하나는 부러움이고 다른 하나는 탐심이었지요. 겉으로는 다들 기특하다, 대단하다, 혼자서도 잘 버틴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 집 살림이 언제 흔들리나, 누가 먼저 틈을 내나, 그런 셈을 슬며시 굴리는 자들이 꼭 있기 마련이지요. 더구나 주인이 나이든 과부가 아니고 젊은 과부라면 사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가까운 친족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걱정하는 얼굴로 드나들다가도 곳간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머슴이 몇 있었는데 그중 박서방이라 불리는 젊은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박응칠이라 했으나 집안에서는 대개 박서방이라 불렀지요. 어디서 흘러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북쪽 어딘가에서 왔다는 말도 있었고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떠돌았다는 말도 있었지요. 그 사정을 샅샅이 아는 이는 없었고 박서방 스스로도 먼저 입을 여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 고을에 흘러들어와 윤씨 과부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그날 이후 줄곧 그 집 일을 맡아왔지요. 나이는 젊었으나 기색은 좀 가라앉은 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몸가짐이 얌전했으며 일을 할 때도 쓸데없이 부산을 떨지 않았지요. 그는 새벽이면 늘 남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여름에는 날이 밝기도 전에 외양간으로 가 소죽을 쑤었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는 새벽에도 우물물을 길어다 마당 한쪽에 놓았지요. 낮에는 논두렁을 돌고 볏짚을 갈무리하고 지붕 끝을 살피고 저녁이면 행랑채 끝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몸을 눕혔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생색을 내는 법도 없고 남의 물건을 넘보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손이 가는 데가 있었고 한 번 맡은 일은 오래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꾀를 부리거나 품삯을 두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박서방만은 군말 없이 제 몫을 다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 빠른 일꾼이려니 했던 윤씨 과부도 해가 지나면서
박서방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지요. 바깥일을 맡길 때면 박서방부터 부르는 일이 많아졌고 장터에 심부름을 보낼 때도 낯선 이가 찾아올 때도 그를 먼저 불렀습니다. 돈을 잘못 셌다거나 맡긴 물건이 줄었다거나 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지요. 5년을 두고 쌓인 그 작은 신뢰들이 모여 어느 순간 과부의 마음속에 단단한 믿음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과부가 눈에 띄게 정을 내보이는 일은 없었지요. 마당에서 스치면 잠깐 시선을 두었다가 거두었고 박서방은 늘 그 시선을 오래 받지 않았습니다. 안채 가까이 갈 일이 있으면 발걸음부터 조심했고 부엌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낮추었지요. 그 집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입으로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그 마음을 처음 깨달은 것이 언제였는지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지요. 해가 일찍 지고 마당에 찬기가 돌던 날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장작을 패다 말고 문득 안채 쪽을 바라보았지요. 윤씨 과부가 마루 끝에 홀로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호롱불 하나가 그 옆에서 가늘게 흔들렸고 과부는 그 불빛 아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붓을 놀렸지요. 남편 없이 혼자 살림을 꾸린 지 몇 해, 그 모든 것을 저 한 몸으로 버텨온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가엾다는 마음이 먼저였는지, 대단하다는 마음이 먼저였는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만은 분명했지요. 그는 이내 고개를 돌리고 도끼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머슴이 주인마님을 향해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는 세상이 정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윤씨 과부 역시 박서방을 눈여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섰다가 외양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박서방이 홀로 앉아 소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늘에 별이 남아있는 시각이었지요. 누가 시키지 않았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지요. 과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방을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지요. 말로 표현한 적은 없었으나 믿는다는 것과 의지한다는 것 사이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초가을이 다가오자 마을에는 익은 곡식 냄새가 돌았습니다. 벼이삭은 누렇게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은 타작할 날을 헤아렸지요. 바로 그 무렵부터 이상한 말도 함께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술이 몇 잔 오가면 누군가는 윤씨 과부집 이야기를 꺼냈고 장터 한 구석에서도 같은 말이 흘렀지요. 곳간이 차 있으니 밤손님이 들만하다느니 여인 혼자 그 많은 살림을 붙들고 있으니 언젠가 탈이 나겠다느니 말끝은 걱정 같았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남의 집 형편을 입에 올리는 수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친족이라는 자들도 슬며시 드나들었지요.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듯 했으나 울타리 너머를 헤아리는 눈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서방도 그런 말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흘려들었지요. 마을에 말 많은 자들이야 늘 있기 마련이니 그저 입버릇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이 자꾸만 겹쳐 들리자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지요. 그렇다고 그가 먼저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머슴이 주인 집 일에 함부로 입을 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저 저녁이면 대문 빗장을 한 번 더 살피고 행랑채 문짝이 헐거운지 손으로 눌러보는 정도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윤씨 과부는 겉으로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낮에는 품삯을 따져 일꾼을 부리고 저녁에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곡식과 돈의 드나들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몇 번 보았지요. 안채 마루 끝에 혼자 서서 대문 쪽을 바라보는 얼굴이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다는 것을요. 아주 잠깐이었으나 그 눈빛에는 걱정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외양간의 곱비를 다시 살피고 행랑채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지요. 마당에는 저녁 연기가 낮게 깔리고 부엌 쪽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 마루 쪽에서 윤씨 과부가 그를 불렀지요. 목소리는 낮았고 짧았으며 평소보다 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숙이며 마루 앞으로 다가서자 과부는 마당을 한번 둘러보고 행랑채 쪽도 잠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오늘 밤은 행랑채로 들지 마시오. 박서방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님 자세한 말은 못하겠소. 다만 오늘 밤만큼은 헛간 쪽에 몸을 두시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이에게 알리지 마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박서방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부의 얼굴에는 지금 묻지 말아야 할 사정이 분명히 떠 있었지요. 밤중에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먼저 뛰어들지는 마시오. 과부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지요. 박서방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그날 저녁 그는 남은 일을 마저 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물러난 뒤에야 조용히 뒷간 옆 헛간으로 몸을 옮겼지요. 헛간 안에는 볏짚 냄새와 마른 흙 냄새가 스며 있었고 한쪽에는 쓰다 남은 멍석이 말려 있었습니다. 평소 사람 그림자가 잘 닿지 않는 자리였지요. 그는 그곳에 몸을 눕혔으나 눈을 쉽게 감지 못했습니다. 행랑채를 비우라는 말과 소리가 나도 먼저 뛰어들지 말라는 당부가 어둠 속에서 자꾸만 도드라졌지요. 밖에서는 바람이 담장을 타고 넘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박서방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의 어둠만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이 자기 목숨 하나만 비켜가는 밤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생각보다 더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초저녁 무렵까지만 해도 이웃집 말소리와 그릇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으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마을은 눅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지요. 헛간에 누운 박서방은 몸을 누인 채 오래도록 귀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볏짚 냄새와 흙내가 코끝을 메웠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낡은 널판이 가늘게 울었지요. 한밤중이 가까워졌을 무렵 대문 바깥에서 무언가 스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바람인가 싶을 만큼 작았으나 곧 이어 나무에 쇠붙이가 닿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뒤따랐지요. 박서방은 숨을 죽인 채 몸을 일으켜 헛간 벽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둘이 담장을 타고 넘어오고 있었지요.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렸고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당 한복판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곧장 행랑채 쪽으로 향했지요.
그 방에 누가 자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은 윤씨 과부가 낮게 남긴 당부의 뜻을 또렷이 알 것 같았지요. 몸은 먼저 앞으로 나가려 했으나 말은 오히려 그를 붙잡았습니다. 먼저 뛰어들지 말라는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밖으로 튀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었지요. 행랑채 문 앞에 선 사내 하나가 문짝을 밀고 다른 하나가 뒤를 살폈습니다. 문이 벌어지자 안은 고요했지요. 이불은 가지런했으나 사람 기척은 없었습니다. 빈 방 앞에서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어둠 속에서도 읽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크게 터졌지요. 밤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행랑채 앞에 사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요. 누군가 일부러 그릇을 깨뜨려 시선을 끈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틈을 박서방은 놓치지 않았지요. 그는 헛간 뒤로 몸을 낮춰 돌아갔습니다. 담장 아래에는 집을 지키는 누렁개가 짧은 줄에 묶여 있었지요. 낯선 기척이 나면 사납게 지저대는 놈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재빨리 줄을 풀었습니다. 개는 기다렸다는 듯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튀어나갔고 행랑채 앞 사내들의 움직임이 그제야 흐트러졌지요. 한 놈은 뒤로 물러서고 다른 놈은 손에 든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그 어수선한 찰나에 박서방은 헛간 뒤에서 뛰쳐나와 대문 쪽으로 달렸지요. 도둑이 들었다는 외침이 한밤중 마당을 찢고 담장 밖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목청이 골목을 흔들자 이웃집마다 불빛이 하나둘 켜졌지요. 잠옷 바람의 장정들이 대문을 열고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들은 일이 틀어진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지요. 한 놈은 재빨리 담장을 짚고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다른 하나는 개에 쫓겨 발이 꼬인 탓에 마당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몰려온 장정 둘이 그를 붙잡았지요. 횃불이 마당을 비추자 집안은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행랑채 앞에는 부러진 나무 조각이 나뒹굴고 장독대 곁에는 항아리 하나가 산산조각 나 있었지요. 윤씨 과부는 안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와 옷매무새는 흐트러지지 않았으나 얼굴빛은 휘었고 한 손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이 남아 있었지요. 놀라지 않았을 리 없으나 그렇다고 넋을 잃고 선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겁과 결심이 한데 겹쳐있는 사람의 얼굴이란 대개 그런 법이지요. 박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어젯밤부터 오늘 밤까지 이어진 그 짧고 긴 시간을 한꺼번에 깨닫는 듯 했습니다. 붙잡힌 사내는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그러나 일이 틀어졌다는 것을 알고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은 윤씨 과부의 죽은 남편 쪽 먼 친족이었지요. 평소에도 집안 재산을 넘보던 자였고 과부 혼자 살림을 맡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시켜 밤중에 들이닥치게 했고 먼저 행랑채에 누운 머슴부터 눕혀놓은 뒤 안채를 흔들 생각이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당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진작 수상했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친족이라는 자가 도둑보다 더한 짓을 꾸몄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행랑채부터 노렸다는 대목이 더 섬뜩했습니다. 만일 박서방이 평소처럼 그 방에 누워 있었다면
무슨 꼴을 당했을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에 소라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관가에 알릴 사람을 보내고 붙잡힌 사내를 묶어두고 놀라 깬 집안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을 추슬러야 했지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마당은 겨우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새벽빛이 담장 위로 희미하게 번질 무렵 박서방은 깨진 조각을 치우다가 문득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과부는 아직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지요. 밤새 긴장을 버틴 사람의 어깨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박서방의 마음에 오래 남았지요. 그 밤이 단지 한 번의 도둑질을 막아낸 밤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예감도 어쩌면 그때부터 희미하게 싹텄는지 모릅니다. 날이 밝고 나서도 집안 공기는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다시 쓸리고 장독대 곁도 치워졌으며 사람들의 발자국은 흙먼지와 함께 지워졌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날에 소란이 지나간 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큰일은 늘 집안 사람들의 숨결부터 바꾸는 법이지요.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는 평소와 같았으나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의 속은 같지 않았습니다. 윤씨 과부는 한참 뒤 안채에서 나왔지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으나 흐트러진 데는 없었습니다. 단정함이란 때로 사람의 기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 위해 겨우 세워놓은 마지막 질서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박서방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오가기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밤을 함께 건넌 사람들만이 아는 침묵이 놓여 있었지요. 윤씨 과부는 장독대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박서방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날 낮에 낌새를 들었노라는 뜻을 조용히 털어놓았지요. 장터 쪽에서 품을 파는 아낙 하나가 귀띔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내 둘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이 집 행랑채 이야기를 수군거렸다는 것이었지요. 거기 자는 머슴이 몇이냐, 문단속은 어찌하느냐, 그런 말들이 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떠도는 말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고 심상치 않다 싶어 달려왔다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짐작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평소 집안 재산을 탐내며 드나들던 죽은 남편 쪽 친족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대놓고 칼을 들이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흘려들을 수도 없는 낌새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골라 말을 전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그 까닭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이들은 입이 가볍거나 돈에 흔들릴 수 있으나 박서방은 그러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 그 짧은 설명 속에 배어 있었지요. 5년을 두고 한결같이 제 몫을 다하고 단 한 번도 맡긴 것을 흘리거나 어긴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믿음은 손 빠르고 성실하다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됨됨이를 겨누어 택한 믿음이었지요. 박서방의 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 스스로를 다독여 보아도 그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울림이 남았지요. 윤씨 과부 역시 겉으로는 담담했으나 말을 꺼내고 나서 잠시 시선을 거두는 모습에서 밤을 지나온 피로와 마음의 무게가 함께 읽혔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살림 하나 맡기는 일보다 훨씬 무거운 법이지요. 더구나 과부와 머슴 사이에서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세상 눈으로 보면 언제든 다른 모양으로 비틀려 보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우려는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지요. 도둑 하나가 잡혀가고 나자 마을에는 온갖 말이 더 빨리 퍼졌습니다.
윤씨 과부가 미리 도둑들 일을 알고 있었다더라. 박서방과 한패로 일을 꾸민 것 아니냐. 젊은 과부와 젊은 머슴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더라. 하는 식의 말이 장터와 우물가를 오갔지요. 원래 사람들은 은혜보다 의심을, 진실보다 구설을 더 빨리 퍼뜨리는 법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건진 일도 남녀가 한 집 마당에서 얽혔다는 한 줄 앞에서는 금세 빛을 잃곤 하지요. 며칠 지나지 않아 윤씨 과부의 친족들이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바밀이 놀라웠다. 몸은 상하지 않았느냐. 살림은 괜찮으냐 하며 안부를 묻는 얼굴이었으나 속뜻은 따로 보였지요. 말끝마다 박서방 이야기가 끼어들었고 그가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소리, 세상 입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차라리 저 사내를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집안 체면을 위해 낫다고까지 넌짓이 비쳤지요. 마당 한쪽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박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요. 밤중에 목숨 걸고 집을 지킨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상한 사내가 되어버렸으니 속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더하는 순간 그 말은 곧장 윤씨 과부 쪽으로 칼날을 돌릴 터였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말 없는 참음이 때로는 가장 쓰라린 법이지요. 윤씨 과부는 친족들의 말을 다 듣고도 처음에는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차를 내오게 하고 앉을 자리를 권하고 끝까지 예를 잃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예의가 곧 굽힘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을 지킨 이가 누구인지 그 은혜를 헛소문으로 덮을 수는 없다는 뜻이 과부의 태도 전체에 배어 있었지요. 그럼에도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렸지요. 박서방은 점점 자기가 이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버티면 버틸수록 과부에게 해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느 저녁 그는 마당 한쪽에서 집단을 묶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은 저물고 있었고 행랑채 처마 끝에는 붉은 빛이 얇게 걸려 있었지요. 그 풍경은 고요했으나 그의 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것이 옳은가, 남는 것이 옳은가, 어느 쪽이든 쉬운 답은 없었지요. 바로 그 무렵 윤씨 과부 역시 결심이 서가고 있었습니다. 밤의 위협을 피하고도 사람들의 입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소문이 무서워 의리를 버리는 순간 집안은 비로소 안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지킨 사람을 내치는 일은 세상 눈을 잠시 피하는 대신 자기 스스로 사람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었지요. 과부는 그런 선택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잠시 마주 섰지요. 긴 말은 없었으나 떠나겠다는 뜻과 붙들겠다는 뜻이 말보다 먼저 서로의 기색에 배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마음에는 신분의 벽과 세상 눈이 무겁게 걸려 있었고 윤씨 과부의 마음에는 의리와 결심이 그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밤 공기는 고요했으나 그 고요 속에서 이미 어떤 결정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씨 과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친족들, 평소 집안에 드나들던 어른들까지 널리 청했지요. 큰일을 겪고 난 뒤 액막이 삼아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명분이 붙었으나 실은 그보다 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서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마당 한쪽에서는 고기 삶는 냄새가 진하게 퍼졌지요. 상이 줄지어 놓이고 술동이가 나왔으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려 일이 크게 벌이는가 싶어 속으로 짐작들을 굴렸습니다. 박서방은 평소처럼 일손을 도우려 했으나 그날은 자리가 달랐습니다. 윤씨 과부는 그를 마당 한복판 가까운 곳에 세워두었지요. 예전 같으면 머슴이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당황했으나 물러나지 못했지요. 이미 그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윤씨 과부의 얼굴에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자 윤씨 과부가 마루 앞으로 나왔지요. 옷차림은 단정했고 얼굴빛은 담담했으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던 마당이 차츰 조용해졌지요. 그 정적 속에서 과부는 더 늦기 전에 자기 뜻을 밝히겠다는 태도로 섰습니다. 지난밤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누가 이 집을 지켰는지 그 사람 덕에 자기 목숨과 살림이 함께 건져졌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했지요. 그 말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달랐지요. 과부는 세상 구설이 은혜보다 먼저 달려들고 사람들은 사실보다 흉한 짐작을 더 쉽게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숨기지 않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 집안에 필요한 것은 남의 입을 피하는 잔꾀가 아니라 사람을 알아본 뒤 그 은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여인 혼자 재산을 지키면 도둑이 들고 친족이 달려들고 말 많은 이들이 울타리 밖에서 군침을 흘리지요. 그러나 의리를 아는 사람이 곁에 서면 집안은 사람으로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이 과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양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당은 술렁였지요. 누구는 놀란 얼굴을 했고 누구는 이미 짐작했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친족 몇은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앞에 나서 크게 막아설 명분도 없었지요. 도둑든 밤에 집을 지킨 사람은 분명 박서방이었고 그 은혜를 입은 쪽은 분명 윤씨 과부였으니까요. 게다가 마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밤일의 소란을 직접 본 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말을 얹었다가는 오히려 제 얼굴만 구겨질 수 있었지요. 박서방은 그 한복판에 서서 몸 둘바를 모르는 심정이었습니다. 머슴으로 들어온 집 마당에서 자신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워질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는 스스로를 낮추어 생각해온 사람이었고 자기 몫이 아닌 자리에는 발을 들이지 않으려 애써 왔지요. 그런 그에게 갑작스레 집안의 바깥주인 같은 자리를 내보이는 일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가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뜨거움도 일었지요. 목숨을 살린 일보다 그 일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더 깊게 와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씨 과부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감추지 않았고 박서방을 물러서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의 살림과 재산은 혼자 움켜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끝내 믿을 사람을 알아보고 세우는 데서 지켜진다는 판단이 그 태도 전체에 배어 있었지요. 세상은 과부와 머슴의 일을 쉽게 보려 들겠지만 그날 마당에서 윤씨 과부가 세우려 한 것은 사사로운 정이 아니라 의리와 선택의 질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방은 더 이상 행랑채 끝방에 몸을 눕히는 머슴으로만 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처음에는 뒷말이 있었고 못마땅한 얼굴도 남아 있었습니다. 허나 세월이 조금 지나자 말은 차츰 힘을 잃었지요. 노는 여전히 제철마다 익었고 곡간은 비지 않았으며 집안은 전보다 더 단단히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 눈앞의 살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더 오래 물고 늘어지지 못하는 법이지요. 박서방은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살림을 살폈습니다.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려 들지도 않았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사람을 더 살피고 일꾼의 품삯과 바깥일의 분별을 더 꼼꼼히 챙겼습니다. 윤씨 과부는 안채를 다스리고 박서방은 바깥일을 맡아 집안을 바쳤지요. 두 사람이 한 집 안에서 자리를 나누어 서자 집은 전보다 더 반듯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이렇게들 말했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아서 버틴 집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 덕에 일어난 집안이었다고요. 밤중에 문 하나 잘못 열면 집안이 무너지지만 사람 하나 제대로 믿으면 집안이 다시 선다고도 했지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남았습니다. 과부가 지킨 것은 곡간만이 아니고 머슴이 지킨 것은 목숨만이 아니었다고요. 결국 그 집을 일으킨 것은 재물이 아니라 끝내 저버리지 않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야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